자, 다음으로 이제 잘 나오는 탱크의 용적이죠. 오히려 필기 시험에서 이 탱크를 만난다면 오히려 반가울 것 같아요. 탱크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공식도 딱 떨어지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이 탱크 부피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탱크의 용적, 탱크의 부피, 탱크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렇게 탱크 그림이 보이면 이 공식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탱크의 내용적은 이렇게 생긴 탱크를 100% 다 채웠을 때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탱크의 내용적은 전체 다 채웠을 때 옆면이 타원형인 양쪽 볼록한 횡형 탱크, 횡형은 가로 형태라는 뜻이에요. 탱크가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죠. 옆면이 타원형인 한쪽 볼록한 횡형 탱크, 그리고 옆면이 원형인 양쪽 볼록한 횡형 탱크, 밑면이 원형인 종형이 아니라 이제는 세로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로형 탱크. 세로형 탱크, 탱크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공식만 알면 되니까 세로형이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이런 탱크를 구할 때 타원의 경우에는 4분의 파이 AB라는 식을 씁니다. 그리고 원형인 경우에는 파이 R 제곱을 할 때 이제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탱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탱크의 평평한 부분, 구부러지지 않은 부분이 L이고요. 왼쪽이 L1, L2인데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로 했을 때 서로 곱하면 전체 100%의 부피, 꽉 채운 부피가 나옵니다. 자, 한쪽이 오목한 경우에는 이 L2 부분이 방향이 반대로 갔으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3분의 L1 마이너스 L2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양쪽이 볼록한 경우에는 첫 번째 탱크랑 모양이 같으니까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면이 원형인 종형 탱크는 이 탱크를 채우는 부분이 이 꼭지점, 세모가 만나는 꼭지점까지가 아니라 밑면이 끝나는 점까지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해요. 길이를 두 가지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인 경우와 옆면이 끝나는 여기에 길이를 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꼭지점을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여기에 식은 원형인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파이 R 제곱 L이 되겠습니다. 자,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제외한 만큼의 부피입니다. 자, 내용적과 용량이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적은 100%를 다 채운 부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을 사던 아니면 콜라를 한 개 사더라도 이 병의 끝까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완전히 찰랑찰랑하게 채워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빈 공간을 두죠. 탱크도 마찬가지로 전체 용적에서 어느 정도 빈 공간을 둡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간 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전체 크기에서, 자, 여기가 전체가 되겠죠. 탱크의 내용적 100% 전체의 크기에서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이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탱크의 내용적에다가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비율, 공간 용적이 10%다 라면은 0.1이라고 대입하면 되겠고, 공간 용적이 100분의 5이다 라면은 0.05라고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비율을 뺀 나머지의 부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부피, 실제 사용 가능한 부피를 우리가 용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탱크의 내용적과 탱크의 용량을 구하시오 할 때 이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 탱크에 숫자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물 시험이 점점 계속될수록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탱크의 내용적과 용량을 구하시오 했을 때
두 가지를 구할 때 이것들 두 개를 헷갈려서 내용적에다가 공간용적 비율을 대입한다던가 용량에다가 그냥 이 공식에 대입하고 끝내버리면 그것은 답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전혀 개념이 틀려지기 때문에 용량은 실제 채울 수 있는 콜라병에 콜라가 담겨있는 공간 용적을 고려한 그 부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용적은 끝까지 꽉 채웠을 때 100%의 부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탱크의 최대 용량과 최소 용량을 구하시오. 이 탱크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다 꽉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공간 용적을 고려해서 최소 100분의 5 그리고 최대 100분의 10까지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빈 공간이 적을수록 탱크를 채우는 입장에서는 최대 용량이 될 거고요. 빈 공간이 클수록 탱크를 채우는 입장에서는 최소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용적이 100분의 5일 때가 최대 용량이 되고 공간 용적이 100분의 10일 때 최소 용량이 된다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부피는 4분의 파이 AB고 L분의 3분의 L1 플러스 L2라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파이에 1.5 곱하기 2를 하고 AB가 1.52m니까요. 곱하기 3 플러스 3분의 0.3, 0.3을 더합니다. 자, 여기에 공간 용적을 고려하니까 1-100분의 5를 하게 되면 7.162가 되고 반올림했을 때 7.16입니다. 여기에 같은 공식에다가 1-100분의 10을 하면 최소 용량이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6.786이 되고 반올림하면 6.79라서 최대 용량, 최소 용량 이렇게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공간 용적이 안 나왔는데 왜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 용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이다. 그리고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0.3에서 1m의 간격을 두고 공간 용적을 계산한다. 일반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는 7일간의 지하수 그리고 100분의 1 중에서 큰 것을 공간 용적으로 한다. 이렇게 요 문구 자체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 나오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활용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단위 붙이는 거 조심하시고 특히나 용량 구하는 문제에서 리터라고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제곱미터에서 리터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00 해주시는 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원통형 탱크의 각 변의 길이가 이렇게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기출문제 많았지만 이번에는 단위를 가지고 헷갈리게끔 만든 문제입니다. 자, 보통은 여기를 미터를 많이 냅니다. 근데 지금 60cm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0.6m, 2.5m, 0.3m, 0.3m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가번의 경우에는 파이 r 제곱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를 하기 때문에 자, 계산식에 대입하면 파이 곱하기 0.6의 제곱은 2.5 더하기 3분의 0.3 더하기 0.3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인 3.053이라서 반올림하면 3.05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나번에 대해서는 파이 r 제곱에 L이 되는데 파이 곱하기 0.6 제곱에 높이에 해당하는 2.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2.827이 돼서 반올림을 하면 2.83 세제곱미터로 완성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는 세제곱미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시된 단위를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이런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바꾸는 식으로도 내겠지만 세제곱미터에서 리터로 바꾸는 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나온 값을 리터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입니다. 라는 것을 추가해서 몇
리터라고 답을 바꾸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단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탱크의 최대 용량을 구하시오. 이 문제도 쉬운 문제라고 보일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게 되면 단 공간 용적은 몇이다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공식에만 대입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공식 파이 r 제곱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죠. 자, 여기에 대입하고 끝나는 이거는 내용적입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100% 채웠을 때 용적을 구하는 식이 이거고요. 용량은 공간 용적을 꼭 계산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만으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간 용적을 고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공간 용적은 기본적으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만큼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최대가 되려면 공간 용적은 작아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공간 용적이 100분의 5라는 것을 이걸로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번에 시험장 가셨을 때 꼼꼼히 잘 보셔야 되겠고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파이 2제곱 5 플러스 3분의 1.5 플러스 1.5가 되겠고 여기에 공간 용적 1 마이너스 100분의 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 용량이 리터라고도 나왔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므로 여기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1000을 곱하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하는 거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탱크 문제에서는 탱크의 용량인지 내용적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 단위가 리터인지 세제곱미터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의 사이즈를 센티미터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센티미터로 주게 되면 미터로 환산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5개 탱크 저장소가 있는데 저장 가능한 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탱크가 보인다면 되게 반갑게 풀겠지만 이제 이런 반가운 문제에다가 자꾸 어려운 부분을 넣게 됩니다. 탱크의 내용적이라는 말이 있고 탱크의 용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탱크의 내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다 채웠을 때 양을 얘기하는 거고 탱크의 용량은 공간 용적을 고려해서 공간 용적을 크게 두게 되면 최소값이 되겠죠. 그리고 공간 용적을 작게 두면 최대값이 될 겁니다.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이 용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 용적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만큼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용적을 100분의 5만 둔다면 그 안에는 위험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고요. 비워두는 칸이 100분의 10이 된다면 그만큼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칸은 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구하는 값에다가 마지막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공식이 4분의 파이 AB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최대값을 구하면 4분의 파이 5 곱하기 3 여기서 반지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타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곱합니다. 3 플러스 3분의 0.3 플러스 0.3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최대값에는 공간 용적 작게 100분의 5 한 값을 쓰시면 되겠고요. 최소값 할 때는 4분의 파이 5 곱하기 3에 3 플러스 3분의 0.3 0.3 에다가 1 마이너스 여기는 100분의 10 자, 공간 용적이 크면 용량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 반올림하면서 마지막 단위 세제곱미터까지 붙여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최대값이 35.81이고요. 33.93입니다. 모든 계산 문제는 화학 반응식을 제외하고 계산 과정을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깔끔하게 보이도록 풀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잘 푼 것 같이 보이도록 글씨체나 아니면 쓰는 방식을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그 19번과 20번인데요. 여기에서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참 어이가 없는 19번과 20번이었는데 여기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면 기능장 스타일로 내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능장이 19번, 20번에 이제 킬러 문항을 넣으면서 합격률을 막 조정하는 그런 시험인데 산업기사가 이제 기능장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9번과 20번에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추실 필요 없고요. 60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앞쪽 문제 점수 따고 뒤쪽에 19번, 20번에서 한두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우계저장 탱크의 공간 용적 10%일 때 탱크의 용량을 구하시오. 공간 용적을 고려해서 구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리터로 구하라고 한 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 r 제곱에 L을 하고 여기에다 공간 용적까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파이 곱하기 10제곱 그리고 L은 8m가 되겠죠. 1 공간 용적 하고 여기에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환산할 때 1분의 10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엄청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22619466.711 이렇게 됩니다. 자, 리터로 환산을 한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구하라고 했냐면 기술검토, 완공검사, 정기검사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제 찾으려고 이 문제가 쓰이는 건데 자, 일단 기술검토를 해야 되는지 기술검토를 해야 되는 기준은 지정수량 1000배 이하의 제조소 일반 취급소 그리고 5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그리고 용량 제한은 없지만 안반 탱크 저장소 자, 여기에 해당하면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조소 아니죠? 일반 취급소 아니고 안반 탱크 저장소 아니고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근데 용량을 구해보니까 50만 리터가 넘어요, 안 넘어요? 이 숫자를 봤을 때 50만이 넘습니다. 200만 리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함, 이게 답이 되겠고요. 기술 검토를 50만 리터 이상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고요. 또 완공검사는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 완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치 허가를 받는 5개 탱크 저장소를 했을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 허가를 받는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5개 탱크 저장소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야 함. 이게 되겠고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뜻이요. 이것도 왠지 모를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해야 되는 경우 필기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0배 이상의 5개 저장소, 150 이상의 내 저장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기에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그리고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해서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까지.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탱크만 봐서는 지정 수량이 몇 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위험물이 들어있는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용량을 구했을 때 50만 리터가 넘으면 특정 또는 준특정 5회 탱크 저장소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구한 게 50만 리터가 넘는지 정기검사하는 경우에서도 50만 리터가 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정기검사도 여기 받아야 됩니다. 50만 리터 이상인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제가 생각할 때 가번하고 라번 요 문제까지는 하실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사실 뭐 이유를 달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함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50%의 확률로 그냥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탱크의 용량은 무엇인가 라고 나왔는데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전체 100%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만큼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의 내용적의 1- 공간 용적 비율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탱크의 경우에는 이 공식 파이 r 제곱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여기가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단위들
자, 잘 대입한 다음에 1-100분의 5 또는 0.05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을 때 71.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미터 세제곱이에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단위는 리터이다 보니까 이 전체 단위까지 맞춰가지고 리터 세제곱을 1000리터로 환산해야 되는 것에 주의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간 용적이 100분의 5인 탱크의 내용량은 몇 리터인가 이랬을 경우에 내용량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1-0.05 요 부분 공간 용적을 고려하지 않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이 탱크를 주고 하나는 가번에 탱크의 내용량을 구하시오, 나번에 탱크의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개의 문제로도 출제하기도 합니다. 4번입니다.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탱크의 내용적은 공간 용적을 빼지 않은 탱크 전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것을 구해라 라는 것은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탱크의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전체 100%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고요. 탱크의 용량을 구하라는 것은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을 구하는 걸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용량이나 용적이나 둘 다 부피라는 뜻인데 용량을 구하라고 할 때는 공간 용적을 이 뒤에다 단 이 탱크의 공간 용적은 100분의 5이다, 뭐 100분의 10이다 이런 식으로 공간 용적을 줍니다. 이렇게 공간 용적에 괄호하고 뭐가 나오면 그때는 공간 용적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그냥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시오 같이 지금 이 문제 같이 나오게 되면은 알고 있는 공식으로 구하기만 해서 답 나오면 됩니다. 자, 일단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탱크는 이 뾰족한 부분까지 채울 수 없어요. 그 원통형의 높이 부분까지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의 원형의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한 만큼 그 부피가 내용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보면 파이 r L이 되는데 파이 r은 반지름을 2번 곱한다는 거죠. 반지름을 2번 곱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지름입니다. 그래서 10을 2번 곱하는 게 아니라 뭐를 2번 곱해야 되냐면 5m를 2번 곱해야 돼요. 자, 이런 거에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에 5를 대입했고 높이는 이 꼭대기까지가 아니라 4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서 나오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하는 거고 만약에 반올림 하지 않고 그냥 이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반올림 하는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을 쓰도록 돼 있을 거예요. 시험지에는. 그래서 계산 과정도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이제 약간 더 꼬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탱크의 내용적을 리터로 구하시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한 번 더 해줘야 되냐면 미터 세제곱을 리터로 바꿔주는 거. 1미터 세제곱은 1000리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터로 환산해서 31416 이때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전체 다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센티미터로 나오는 경우, 뭐 400cm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피는 미터 세제곱으로 구하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능장에서 가끔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출제됐던 부분이고요. 탱크의 공간 용적이 100분의 10일 때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자, 파이 r 제곱에 L 똑같이 대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1 마이너스 공간 용적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만큼을 뺀다는 뜻이죠. 1에서 100분의 10만큼을 뺀 용량이 이렇게 나오겠죠. 공간 용적 대입하는 방법은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이것만 계산 과정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탱크 내용적 문제 자체는 간단하지만 또 이 탱크 말고도 탱크의 모양이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 탱크의 기본적인 공식을 바탕으로 단위를 조심하셔야 되고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조심해야 되고 내용적을 구하라고 하는지 용량을 구하라고 하는지 조심해야 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문제입니다. 자, 다양한 문제, 관련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런 다양한 이제 출제 방법들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통형 탱크가 있는데 탱크 내용적을 구할 때는 파이 r 제곱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가 되고 구했을 때 263.89가 됩니다. 내용적은 그대로 구하는 거고 탱크의 용량을 구할 때는 공간 용적을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적이라고 하는 건 100%를 채웠을 때고 탱크의 용량은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100%를 채우면 안 되는 그 용량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공간 용적을 뺀 만큼은 얼만큼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구한 값에다가 1-0.1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37.50이 나오네요. 그리고 20번 보시면 방유제 내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된 그림인데요. 5개에 이렇게 탱크가 크게 설치돼 있고 방유제가 있는데 방유제 사이에 보시면 방유제보다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간막이 뚝이라고 하는 그 방유제 안에서 한 번 더 막아주는 그런 뚝인데요. 이 탱크는 지금 5천만 리터에 3천만 리터를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고, 그리고 니은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리터의 경유를 8천만 리터를 저장하는 탱크이기 때문에 기역 탱크는 얼만큼 저장을 할 수 있냐면 내용적이 5천만 리터이니까 공간 용적을 5%만 두면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공간 용적은 그만큼 비워둬야 하는 거기 때문에 비워둬야 하는 양이 적을수록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할 때는 1 마이너스 공간 용적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4,750만 리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탱크 2개를 설치한 해당 방유제의 용량은 5개 탱크 저장소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죠. 최대 탱크 용량은 1억 2천만 리터가 최대 탱크 용량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적에 해당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지금 1억 800만 리터만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용적이 100분의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를 제외한 90%만큼만 쓸 수 있다는 뜻이 돼서 이만큼 쓸 수 있는데 이 최대 탱크 용량에서 방유제의 용량을 구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110%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1.1을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1억 1,880만 리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유제의 용량을 구할 때 이 내용적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적 최대 탱크 용량의 110을 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고 이 정도 문제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막이 뚝은 1,00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간막이 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문제가 출제됐지만 다음에는 1,000만 리터 이상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